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끝까지 해내는 승리자들의 전략적 사고법 롱 게임입니다. 작가는 도리 클라크, 옮기니는 김연정, 출판사는 다산북수입니다. 도리 클라크는 18세에 미국 스미스 대학을 졸업, 20세에 하버드 대학교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고요. 현재는 듀크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그리고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외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도리 클라크는 싱커스 50이 선정한 세계 50인의 경영 사상가 중 한 사람인데요. 이 싱커스 50이라는 것은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이름 있는 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책 속으로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롱 게임. 뉴욕의 병원들은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포화 상태였고, 코로나로 인한 건강 관련 리스크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봄 사이 몇 달에 걸친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는 강의를 하고 댈러스, 밴쿠버, 플로리다 등에서는 기조 강연자로 설 예정이었다. 이 출장 계획과 그로 인해 예정되었던 수입은 완전히 증발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2013년 나는 첫 책 새로운 나 창조하기를 출간하면서 강연 사업을 시작했다. 기조 강연자로 서는 일은 벌이도 좋고 겉보기에도 화려하다. 강연을 통해 세계 곳곳을 누빌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생활은 오래가기 어렵다. 이 사실을 본격적으로 깨달은 것은 슬로바키아에서 새 도시를 오가는 강연 투어 때였다. 마른 기침과 후두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정을 강행해야 했다. 카자흐스탄의 경영대학원에서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면서도 2주간 하루 6시간씩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멀리 오는 강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이 있어 무조건 진행되어야 한다. 당연히 이제까지 일을 완수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의지로는 안 될 정도로 몸이 힘든 날이 오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내 주변에는 30대도 되기 전에 면역체계 이상이나 암 진단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 부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대비는 해야 했다. 그때부터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즉, 내 시간을 돈과 1:1로 맞바꾸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2014년부터 온라인 강의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의 큰 기업과 협업해 첫 번째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다. 2015년에는 다른 회사와 함께 두 번째 강의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실험하고 또 배웠다. 2016년 들어서는 온라인에 전력 투구했다. 이번엔 독립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제대로 판매해 보기로 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새로운 수입 루트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다. 이것은 방대한 리서치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그 책은 나를 경영하라 라는 제목으로 2017년에 출간되었다. 물론 나는 팬데믹이 닥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부업을 만들고 여러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팬데믹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리거나 모든 일에 실증을 느끼는 상황 말이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목표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달 후 나는 6년에 걸쳐 구축해온 프로젝트와 커뮤니티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세계의 신규 온라인 강의를 위해 원고를 쓰고 촬영했으며 자체 개발한 온라인 강의 및 커뮤니티 공인된 전문가의 규모를 키워 론칭했다. 감사하게도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해 최악이 될 뻔했던 시기를 가장 성공적인 해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 온라인 강의에 몰두하는 것은 단기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단기적인 사고에서 도출된 결정은 아니었다.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략적 피버팅을 지난 6년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대응은 불가능했으리라. 장기적인 사고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함으로써 다양한 침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된다. 상황이 변할 때 우리는 영리하고 기민해질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사고야말로 인생의 커다란 목표를 굳건히 하며 기민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외부의 변화에 끌려다니며 갈팡질팡한다면 정해둔 목표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함을 느끼기 쉽다. 반면 장기적인 목표에 맞춰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면서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과 방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인 사고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장기적인 사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장기적인 사고를 하면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용기다. 마틴 린드스트롬은 세계적인 브랜딩 컨설턴트다. 그가 자문을 맡았던 한 나라의 왕족은 이렇게 요청했다. 린드스트롬 씨, 근시 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가 말하는 장기적인 기간이란 어느 정도일까? 저희는 단순히 몇 개월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지 않지요. 5년, 10년의 중기적 단위로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평생, 즉 한 세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귀하께서 이 나라의 한 세대에 도움을 주신다면 귀하의 소임은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관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회사가 인종문제, 동성결혼, 기후변화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영자들이 사회적인 이슈에 반대하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마틴의 설명을 들어보자. 커리어를 통틀어 수백 명의 CEO를 만났지만 평등과 같은 개념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들이 혹시라도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은 아마도 단기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확률이 높다. 회사의 분기별 실적에 끼칠 영향, 주가 하락, 대폭 삭감된 연말 보너스 같은 것들 말이다. 장기적인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결과를 견뎌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것들이 성공하면 그 보답은 어마어마하다. 조너선 브릴은 실리콘밸리의 혁신 전문가다. 그에 따르면 기업이 처한 진짜 위험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뽑아놓고도 잘못된 부분에서 결과를 내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그러면 이기더라도 지는 꼴이 되고 만다. 기업이 혁신에 실패하는 이유는 회사나 산업을 변모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는 대신 단순히 기능 혁신에만 투자하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화한 비유를 들자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새로운 박스의 버튼을 무슨 색으로 할까? 그러나 단순히 버튼의 색을 바꾼다고 해서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장은 쉬운 방법일 뿐더러 미미하더라도 성과를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10배의 보상을 얻는다면 좋아할 것이다. 획기적인 혁신이 가져다줄 눈부신 성과는 말해 무엇하랴. 다만 이런 일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조너선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5, 6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상승 단계에는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면서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혁신조차 오랫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투자금만 빨아들이는 싱크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해자가 된다. 조너선은 단언한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수익이죠. 그리고 이것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기껏 한 분기에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최고 기업에 적용되는 원칙은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장기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기 몇 주 전, 아직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던 때였다. 나는 인맥을 동원해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에서 자격 요건이 가장 미달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난감하던 차에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몇몇 사람을 찾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같은 아이비리그 출신이었다. 우리가 에피타이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 여성이 동창들을 한 명 한 명 나열하며 졸업 후 10년간 이루어낸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친구는 아이가 한 명 있어. 저 친구는 책을 한 권 썼지. 그 친구는 곧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친구는 책을 5권이나 썼지 뭐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 잠깐이 수다를 마치 몇 시간은 들은 듯 했다. 아이도 없고 아직 책도 출간하지 않은 나는 그저 즐거운 듯 웃으며 잘났네 정말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타인은 실제 이뤄낸 성취로 우리를 평가한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의 말은 옳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일과 특정 시점까지 실제로 성취한 일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할 때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느낀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능성과 타인의 평가 사이에서 방황하다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타인의 평가에 맞춰 자신의 가능성을 낮춰서 인식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세상 어떤 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어떤 것도 빨리 결과가 나오는 일이란 없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타인의 시선과 싸워 우리의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 다음 해인 2009년 나에겐 계획이 있었다. 그 해에 출간 계약을 맺는 것이었다. 내 결심은 단호했고 봄이 지나는 동안 3권의 책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나는 어느 출판사든 하나는 마음에 들 것이라 확신했다. 다만 우연에 맡기고 싶지는 않아서 친구를 통해 작가 에이전시를 소개받았다. 그녀는 즉석에서 기획안 하나를 퇴짜 놓았다. 이건 기사용 글이지 책이 될 글은 아니네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2건은 쓸만하다고 했다. 여름 내내 나는 이 2개의 기획안을 가지고 출판사에 보낼 만한 결과물이 될 때까지 문장을 손보고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하지만 애써 수정한 기획안에도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가 없었다. 좋은 시도이긴 하나 귀하는 아직 유명인이 아닙니다. 거절 통보가 이어졌다. 결국엔 출판 대리인조차 나를 포기하고 떠나버렸다. 이후 나는 원치 않게 블로그를 시작했다. 출간을 거절당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사람들이 내가 책을 쓸 자격이 있다고 느낄 만큼 유명해졌다.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출판사에 투고했고 친구들을 통해 인맥을 소개받게 되었다. 이후로도 수많은 편집자에게 바람을 맞았지만 계속 도전했다. 그 와중에도 나는 많은 기사를 기고했다. 이런 추진력 덕분에 드디어 출간 계약을 맺었다. 그로부터 다시 2년 뒤 첫 책, 새로운 나 창조하기가 마침내 출간됐다.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던 저녁 식사에서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디어를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데 성공했다. 성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원했던 일, 성취하려 노력했던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음미할 만한 멋진 순간도 자주 만난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절망스럽고 고되고 심지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소한 일들이 결국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은 바로 마음속에 있다. 즉,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계속 내 일을 해나갈 내면의 힘을 갖추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언젠가 세상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줄 것임을 믿어야 한다. 몇 년 전에 나는 공인된 전문가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이 프로그램은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 겸 커뮤니티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커뮤니티 참가자들은 매일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문제를 겪었다. 피칭을 거절당하고 제안서가 반려되고 제출한 지원서의 답변도 받지 못했다. 물론 축하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들이 보는 소셜미디어 피드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만 같다. 결국 이런 생각이 빠지고 만다. 일을 좀 더 서둘러서 진행했어야 했나? 더 빨리 만들어야 했을까?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나? 대체 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여백이 없다. 빽빽한 일정으로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빠르게 일하고 있다. 늘 실행 모드가 켜져 있으므로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 답을 내놓기 위해선 먼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첫 번째는 끈기다. 어린 시절엔 운전하면 안 된다, 사업하면 안 된다, 투표를 못 한다는 등의 말을 듣는 게 싫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기다리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끈기와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내가 성취해낸 의미 있는 일들은 모두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책을 몇 권이나 냈는지에 관한 대화를 하고 첫 책을 내기까지 5년이 걸렸다. 당시에는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걸까 자책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결국 책은 세상에 나왔고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힘든 시절을 견뎌낸 것의 대가는 선형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끈기의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찾아온다. 저녁 식사 대화를 하고 나서 책이 출간되기까지 5년은 힘든 나날이었다. 하지만 5년 뒤 나는 단순히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은 게 아니었다. 내 책은 11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그와 함께 나는 수십억 대의 사업을 일궈냈으며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에 해당하는 경영대학원 2곳의 교수가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브로드웨이 투자자가 되었고 동시에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었으며 제작에 참여한 재즈 앨범은 그래미상을 받았다. 끈기가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해낼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질을 시험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필요한 조건이 바로 끈기다. 성공이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는커녕 결실이 있으리라는 그 어떤 보장이 없을 때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성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은 이 일이 잘 되리라 믿고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전략적 인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과거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나는 무엇을 본받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내가 다르게 하고 싶은 지점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일은 선택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을 수락하면 다른 일을 거절해야 한다. 상황의 중요성을 가늠하고 자신이 가진 패를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한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는 막대한 힘을 갖고 있다. 과감하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내가 끈기와 사이가 좋아진 방법이다.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는 바로 정보를 숨기는 일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 앞에 놓인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전통적인 영웅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니 인정받아 마땅하지 라는 생각이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람이라면 성공을 위해 힘들게 전략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그렇게까지 예외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다. 나는 크게 성공한 한 예술가를 알고 있다. 그녀는 테드에서 강연했고 국제적으로 높은 수입료를 받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녀에게 성공 비결을 물은 적이 있다. 그녀는 말했다. 대단한 일을 해내면 돼요. 말은 쉽다. 대단한 성취는 성공이 필수 항목이다. 다만 이건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재능 있는 사람들은 프로만큼 실력이 좋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성공에는 일정한 단계,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다. 이 점이 나를 화나게 했다.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누구나 성공에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임원 코칭을 하면서 공인된 전문가 참가자를 통해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끈기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기사 2개를 쓸 정도인가? 아니면 10개, 100개, 1000개?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원하는 삶과 커리어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이 책의 목표는 장기적인 성공에 이르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의미 있는 삶의 문을 여는 열쇠, 즉 성공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경제적 성공은 많은 사람의 목표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 폭넓게 생각한 다음 그 고민을 삶에 녹여내야 한다. 둘째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체계적이고 끈기 있게, 신중하게 작은 보폭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도착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진척이 느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누적되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롱게임을 하면서 단기적인 만족을 지향하고 불확실하지만 가치 있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쉽고 빠르고 피상적인 것이 우선시 되는 세상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책에서 나는 장기적인 사고를 뒷받침하는 주요 개념과 전략을 공유할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 직접 실험하고 수백 명의 고위급 임원과 기업가들을 코칭하면서 검증해낸 것들이다. 이 책은 자기 일과 삶이 더욱 발전하기를 원하며 결과를 얻기까지의 어려운 길을 기꺼이 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당신은 제니처럼 한창 커리어를 쌓으면서 다음 단계를 모색 중인 임원일 수 있다. 아니면 론처럼 자신의 아이디어가 널리 퍼지지 않아 고민 중인 기업가일 수도 있다. 알베르트처럼 은퇴 후의 커리어를 염려하며 시간이나 에너지를 잘못된 선택에 낭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마리처럼 젊은 직업인으로 좀 더 큰 무대에 설 준비가 된 사람일 수도 있다. 큰 무대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다. 우리는 이후 마리가 전설적인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책에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책은 생각과 시간의 여백 찾기,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지치지 않고 지속하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생각과 시간의 여백 찾기에서는 롱게임을 할 때 간과되기 쉽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룬다. 바로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없애는 것이다.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면 단계적인 사고방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규칙 1은 우리가 바쁜 진짜 이유를 알아보고 바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제시한다. 물론 당신에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가득 채워진 일정표는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감옥이다. 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한 적어도 꽉 닫힌 빗장을 헐겁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규칙 2는 일정표에 여백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쏟아져 들어오는 업무와 요청, 미팅 등에서 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거절의 방법들이다. 2단계,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고법의 핵심을 다룬다. 우리에게 맞는 올바른 목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시간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목표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규칙 3에서는 흥미에 맞춰 목표를 찾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즐겁게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규칙 4에서는 구글을 통해 잘 알려진 20%의 시간을 롱게임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일하는 시간이 5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문가들의 사례를 통해 실험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규칙 5에서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준다. 나는 이 방법을 커리어 파도타기라고 부른다. 규칙 6에서는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을 알아본다.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해 일거양득을 노린다. 규칙 7에서는 탄탄한 네트워크가 롱게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본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네트워킹을 꺼린다. 네트워킹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행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오래가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지치지 않고 지속하기는 롱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다룬다. 그것은 바로 도전적인 상황, 즉 실패를 겪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규칙 8은 전략적 끈기에 관한 것이다. 끈기는 정체기, 심지어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비결이다. 규칙 9에서는 의미 있는 실패에 대해 알아본다. 빨리 실패하라는 실리콘밸리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철학이지만 끔찍하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실패와 실험의 중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실패가 결과가 아닌 과정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규칙 10에서는 열심히 일한 보상을 수확하고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수년간 수없이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일에 쏟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잠시 멈춰서서 보상의 순간을 음미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땐 롱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보자. 장기적인 커리어의 성공을 일구는 것은 과정일 뿐이다. 성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닌가. 누구나 머리로는 성공의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는 쉬운 것, 보장된 길, 그 순간에 멋져 보이는 일을 택하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롱게임은 그와 반대로 장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책이다. 미래를 불안해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조차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작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소개하는 건 덤이다.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읽는 사람이 없더라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당장 오를 수 있는 무대가 없더라도 연설 수업을 듣고 발표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세울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도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시야를 넓히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주일, 한 달, 심지어는 1년이 지나도 스스로 성장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큰 목표는 짧은 시간에 이루기 어려운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신 매일 조금씩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또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이미 경험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롱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투두 리스트를 그만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투두 리스트는 영어이고요. to do, 할 일을 의미하고 리스트, 목록을 말합니다. 투두 리스트를 적기 시작하면 무조건 다 써보자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줄줄이 써내려간 목록은 결국 다 해낼 수 없죠. 사람들은 데이브가 즐겨 쓰는 스케줄 앱을 알고 싶어한다. 데이브의 답변은 그들을 실망시킨다. 왜냐하면 그 앱이란 일반적인 달력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한 다음 그 항목을 가장 먼저 달력에 씁니다.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쓰죠. 중요도가 아예 없는 것은 지워버리거나 타인에게 위임합니다. 애초에 거절해도 되고요. 투두 리스트 대신 달력을 보면서 일하면 하루 일정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벽한 다이어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생산성 버전이다. 케토식 다이어트, 애킨스 다이어트, 사우스비치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답은 간단하다. 그냥 적게 먹는 게 최고다. 일도 똑같다.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선 먼저 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시간을 빼야 한다. 근시안적 사고의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끊임없는 흥분 상태, 쉼없이 이어지는 쳇바퀴 같은 일상, 공격적으로 목표만을 추구하는 태도 중 어느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두가 따르는 문화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이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와 같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려면 내면이 강해야 한다. 대면 시간과 업무량에 따라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익숙한 상사, 동료, 고객과도 협의를 해야 하므로 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생산성 지침서로 유명한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의 저자 데이비드 앨런을 몇 년 전에 만났다. 내 책 스탠드 아웃을 위해 인터뷰할 때였다. 당시 데이비드는 흥미로운 통찰을 공유해 주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필요하죠. 머릿속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생각은 떠오르지 않아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심리적 공간이 없으면 최상의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위해 수백 시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사원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투스카니에 있는 농장을 빌릴 필요도 없다. 정신적 공간과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프랜시스와 사업가인 앤을 처음 만난 건 10년 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의 연구 주제는 리테일 분야의 고객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들은 왜 세상에는 뛰어난 회사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그저 그런 실적을 내는지 연구하고 있었다. 답은 명확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방안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제품과 마케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잠재 고객 중 어느 누구도 등을 돌리길 원치 않아서 다른 기업이 하니까 등의 핑계를 대며 하던 대로 한다. 똑똑하고 연봉도 높은 임원이 이끄는 회사들조차 가장 기본적인 전략, 즉 선택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회사들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포기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선택인 것이다. 모든 회사들이 ABC를 다 잘하기를 바란다. 불가능하다. 한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른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무언가를 뛰어나게 잘하기 위해서는 못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늦게까지 문을 열면 고객이 좋아할 것을 은행들은 안다. 고객은 편리하지만 은행은 돈이 든다. 실제로 시행하는 은행이 없는 이유다.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길 원치 않는다. 단 하나의 은행만 빼고 말이다. 프랜시스와 애니 책에서 소개한 커머스 뱅크다. 이 은행은 일주일에 7일을 영업하고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문을 연다. 다른 은행이 못했던 일을 커머스 뱅크는 어떻게 해냈을까? 커머스 뱅크는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고객에게 계좌 금리를 쥐꼬리만큼 받으시겠어요?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싫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수입보다 퇴근 후에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편리함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커머스 뱅크의 고객이 된다. 못하는 것을 정하는 게 탁월함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평범함만이 남죠. 은행과 항공사에 대한 사례 연구가 풍부하게 담긴 이들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 인생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는 선택하기를 두려워하고 거절하기를 두려워하며 하나의 문을 닫아 다른 문을 여는 일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다. 달력이 이런저런 일들로 가득해진다. 어떤 행사는 일찍 빠져나와야 하고 다른 행사는 늦기 일수다. 100만 가지 일을 아주 조금씩 해나가는 바람에 항상 반응 모드를 유지하느라 온몸이 경직된 채 긴장을 풀지 못한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응하는데 급급해 자신의 일정도 주도하지 못한다. 모든 걸 수락한다는 것은 모든 걸 그저 그렇게 해낸다는 뜻이다. 반대로 거절하면 남달라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로 인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촌이랑 한번 만나달라는 부탁, 무료 연설 요청, 원고 초안 검토와 같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은 거절해야 하고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 나는 책 원고를 쓰는 일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메일함이 스팸으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 정작 중요한 사람이 메일이 묻혀 그가 화를 낼 일이 생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이런 일은 받아들여야 한다. 네,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단어,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선택과 집중. 이 선택이라 하면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최우선순위의 것을 선택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에 후회할 것인가? 놓친 기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파티 사진을 소셜미디어로 접했을 때처럼 말이다. 당신이 다른 일에 매여 있는 동안 친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며칠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파티는 또 열릴 것이고 하루쯤 멋진 저녁을 보낼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 번의 결정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 안 할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어떤 기분이 들까? 이는 웡수옌이 몇 년 전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다. 당시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국립 리더십 기관의 CEO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기관에 대한 야심찬 비전이 있었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느꼈다. 그때 아버지가 사기암을 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남은 날이 몇 개월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건강에 관해서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며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는 예술을 사랑하셨고 수년에 걸쳐서 멋진 컬렉션을 모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4달 동안 모든 수집품을 정리했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멋진 방법이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무척 기뻐하셨고요.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지식과 수집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열성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책을 2권이나 내셨죠. 한 권은 종이책으로, 다른 한 권은 전자책으로 확인하신 다음 떠나실 수 있었어요. 현재 컨설턴트이자 기업 이사회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그때의 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밖에 있다. 그렇지만 시간 감각을 넓혀 지금의 선택을 1년, 5년 혹은 10년 뒤에 스스로 어떻게 느낄지 물어봄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장기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잠깐 스쳐가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당장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여의치는 않고 하지만 그 계획이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따라다니고 그것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을 하지 않아서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잠시 떠나보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선택해서 그 어떤 기간 동안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면 비단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카비르는 내 호의에 보답하고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여기서 카비르라는 사람은 이 작가와 친분을 갖고 있었던 재즈 음악가로, 작가가 이 카비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주는 그런 도움을 이 작가가 카비르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움받은 카비르가 이 작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 당신 이름을 올 여름에 발매 예정인 테드 내시의 앨범 프레지던셜 스위트의 어시스턴트 프로듀서로 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는 이 앨범이 그래미상을 수상할 확률이 높다고 점쳤고 결국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나고 후보자들이 발표될 때 테드 내시 빅밴드의 이름이 두 부문에 올랐다. 그리고 이들은 두 부문에서 모두 수상했다. 나는 그래미 시상식에 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레드카펫을 밟거나 무대 위에서 직접 수상을 돕는 건 고사하고라도 말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한을 두지 않는 네트워킹과 상호적인 배려의 제스처 덕분에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네트워킹 과정에 있어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혹은 미팅을 두 번쯤 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못 구했다거나 억대 고객을 만나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그렇지만 내가 데니얼에서 마이클로, 또다시 셀레나에서 베노로 이루어지는 인맥을 통해 카비르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일어난 일이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관계의 구축. 작가는 이 인간적인 관계의 구축을 이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 구축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 우리가 특히 그렇게 느끼는 원인은 관계와 충돌이 가져올 기하급수적인 연쇄 효과는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한 인맥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으며 어떤 관계가 결실을 안겨주고 어떤 관계가 실효가 없을지도 미리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 커피 미팅과 아웃풋, 채용 제안을 1:1 대응시키고자 한다면 괜한 좌절감만 느낄 것이다. 우리가 롱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모든 일이 그저 멋진 사람들을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작가가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의 그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를 맺는 인적 관계 구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그 목적이나 이해타산을 먼저 생각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먼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러한 호의적인 순수한 그런 네트워킹을 하라고 이 작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네트워킹이란 말은 정말 계속 그물처럼 뻗어나가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대치도 못했던 어떤 그러한 정말 놀랍고 어떤 그런 기쁜 일들이 또 나의 어떤 성공의 어떤 밑거름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이런 좋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롱게임,
도리 클라크 작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